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저가 3년 동안 이행을 했었고, 그래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실기 시간은 2시간을 했었고, 수면 시간은 딱 6시간만 자자. 더 이상 자지 말자. 남들도 움직인다. 근데 남들보다 난 출발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본격적인 후반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은퇴 후에 진짜 딜레마가 옵니다. 모든 제안은 제가 다 거절했죠. 당차게 아주 자신있게 안 하겠다 야구. 그러다가 정말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딜레마 중에 여러 개가, 이제 첫 번째는 야구 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구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제안들을 거절을 왜 했지? 막 그런 또 후회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 제2의 꿈은 뭐지? 그래서 유학, 미국, 캐나다 가서 그냥 도피 생활할까?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모든 게 원망스러워서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가요. 왜 나 야구 시켰냐고. 그때 왜 안 말렸냐. 막 그렇게 이제 모든 거를 다 원망합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5, 26인데 나름 저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좀 있어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빌부터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지 하다가 운이 좋게도 배명중학교에 그 기간제 자리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교원 자격증도 있고 하니까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일단 나는 교직관도 없고 난 어떤 선생님도 아니야. 일단 내 목적은 돈을 벌어야 돼. 일단 왜냐면 그 당시 때 25, 6살 때 이미 친구들은 프로에서 돈을 많이 번 친구들도 있고, 뭐 계약금으로 뭐 1억 5천 막 KT 위즈에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엄청 작아지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 돈벌이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다. 이거부터 하자. 기간제 생활부터 하자.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배명중학교에서 이제 저를 받아주셨죠. 그래서 모교에서 이제 저의 꿈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1학년 8반 학생들입니다. 아직도 너무 보고 싶은데 연락은 없네요. 그래서 보고 싶은데, 이 친구들 말고 제가 2년을 근무했었거든요. 1년차 때 학생들이 작년에 수능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정말 저도 그때 수능 감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일일이 다 카톡을 보냈더니 너무 고맙게도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잘 해줬구나 애들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학생들, 또 1학년 때 체육 수업 때 이게 그 핸드볼공으로 이제 야구를 했던 그 변형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야구 전문가고, 그래서 되게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되게 재밌게 수업에 참여를 해줬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특색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야구에 관련돼서 글을 한번 지어보고, 여기 이제 시를 씁니다. 야구 나랑 같이 할 사람 구해요. 뭐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이 교사보다 낫다라는 것도 이럴 때 또 학생들을 또 존중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특기를 살려서 그 배명중학교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야구팀을 모집을 해서 이제 서울시 대회를 나가고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강동 송파 지역에서 2위 정도까지는 우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좋은 추억을 저는 모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교에서 3년 차가 될 때쯤에 저는 교장 선생님실에 들어가서, 그때도 당차게 기간제 생활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너 뭐 할 건데? 저는 임용고시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 그냥 임용고시 할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임용고시를 본격적으로 노량진에 가서 이제 일반 학생들 체육과 대상으로 이제 붙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했을 때 정말 노량진에서 도태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매일 11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고, 아침에는 새벽반에 이제 수영을 다닙니다. 이게 임용고시 실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그 시간이고, 토요일날 유일하게 제가 쉬는 시간이어서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은 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맥들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복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나도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년 동안 이 스케줄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야 오택준 너 미쳤구나.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 같은 운동선수 출신들은 미쳐야지만 된다. 너네들은 덜 미쳐도 되지만 난 진짜 미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제가 3년 동안 이행을 했었고 그래서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이 넘어요. 그리고 실기 시간은 2시간을 했었고 수면 시간은 딱 6시간만 자자. 더 이상 자지 말자. 남들도 움직인다. 근데 남들보다 난 출발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임용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3년간 다녔던 도서관이고 이게 그 높이뛰기를 하는 건데 또 이게 임용고시가 종목들 실기 종목이 많잖아요. 뭐 육상, 체조, 배구, 농구 뭐 엄청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야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원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운동 중에 내가 왜 야구를 했지? 야구가 제일 쓰임없는 임용고시에. 왜냐면 축구 선수를 했다 그만두면 임용고시 종목에 축구가 있어요.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제일 발전돼 있고 제일 큰 시장을 갖고 있는 그 야구가 임용고시 실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야구가 제일 쓸모없다. 임용고시 할 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에서 제가 실제로 공부해서 뭐 노트도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한 10권 정도 제가 손으로 다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만든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높이뛰기 등등 이제 실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수록 자신감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들은 이미 이만큼인데 저는 여기 갓난 애기가 나 자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 방 맞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 서울을 임용고시를 응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커트 점수가 75.33인데 제가 60.67에 맞아서 1차를 광탈합니다. 그래서 이때 떨어지고 받은 느낌이 어차피 나 1년 했어. 너네는 대학교 4학년 때 쭉 다 공부했잖아. 난 이제 1년 했어. 자신 있어. 그리고 바로 떨어지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또 독서실에 가서 1년치를 결제를 합니다. 사장님 저 떨어졌어요. 10%만 좀 할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20%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2년차에 이제 경기도를 또 씁니다. 경기도 그때 점수가 83점이 나왔어요. 커트 점수가. 근데 제가 79.67로 떨어집니다. 저는 이때 가채점 결과 붙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미리 사람이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걸 그때 느낍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번에 내가 1차 붙었을 것 같아. 했는데 합격자 명단이 없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이때는 좀 충격이 컸어요. 아 내가 임용고시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나? 이러고 했다가 그러면 또 나름 머리를 써요. 오택준 선생님이 강원도를 갑니다. 이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커트 점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3년 차에 강원도를 응시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러다가 평양 가서 교사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나는 강원도가 마지노선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를 자신 있게 들어가요. 나 전년도 경기도에서 한 3점 몇몇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강원도 너넨 이겨. 하고 들어갔다가 그때 부모님이 같이 춘천에 가주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앞자리에 타니까 큰 소리 그렇게 뻥뻥 치더니 네가 당했구나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83.67이 나왔고 80.67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1차만 3번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임용고시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내라는 그 판단이 내릴 찰나에 부모님이 한 번 더 권유를 합니다. 백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전을 해라. 근데 그래서 저도 조건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그러면 나는 기간제를 하면서 하겠다. 기간제 하면서 너 공부할 수 있겠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드디어 사립을 지원해서 이제 사립 점수가 43.34이 나왔는데 제가 70.67로 1등으로 수석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컸다고 하더라고요. 교감 선생님도. 그리고 바로 최종 합격을 해서 이제 3월 1일자로 이제 대원여자고등학교 정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탄치 않은 그 임용고시의 길을 저는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야구부장님한테도 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이게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운동과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에요. 운동했을 때 강한 체력
체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강한 체력 때문에 저도 순공부 10시간 이상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운동했던 그런 출신들을 되게 무시하지만 그 운동 학생 선수들이 제대로 마음 먹으면 진짜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한 체력 그리고 정신력, 이 정신력은 그 일반 학생들이랑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무조건 하는 게 우리 운동선수들의 출신의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삶 자체가 루틴화되어 있어요. 스케줄표가 있죠. 이 삶이 아까 이명고시 그 스케줄표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스케줄 짜는 거나 그 스케줄을 이행하는 데에 뭐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부 생활 때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그 목표의식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뚜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용고시를 이제 근 4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공부를 하면 자기 효능감이 상승이 돼요. 자기 효능감이 조금 자신감이랑 다르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그 특정 과제에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본인만의 자기 효능감이 증진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보다 성공하기가 쉽다라는 건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운동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그리고 또 제가 데이터를 쭉 보여드릴 건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하면은 사고의 폭이 확장이 되죠. 옛날에는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맞아 그러면 그쵸 맞죠,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게 맞아 하면 아니 이건 이거여서 이게 아니야 라고 이제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고의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길이 당연히 열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운동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 같고 공부했을 때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건방 떠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 교사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남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갖는 그런 자료들인데, 제가 경기고등학교에 나왔잖아요. 경기고등학교 제가 107회 졸업생인데 105회 그리고 106회까지 제가 쭉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 후배들이 지금 이제 30대가 다 넘어섰죠. 과연 프로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를 제가 가져온 데이터입니다.